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될까요? 살다 보면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TV를 보고 문득 나 왜 이렇게 외롭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괜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전화기를 멀뚱히 바라보게 되고 누구라도 좋으니 그냥 누군가와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 외로움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러다 마음 깊은 곳을 차지하게 되고 삶의 중심을 집어삼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도 예쁘게 하고 눈빛이 부드럽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녹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일까요? 그 인연이 내 삶을 밝게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까요?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마음 주면 그 대가가 참 큽니다. 그건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잃는 일입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누구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말이 잘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조금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너진 건 나였습니다. 내가 지켜온 기준이 사라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무너지고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고 상대의 말이 나를 흔들고 상대의 감정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의 감정은 뒤로 밀리게 되고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의 삶이 흐트러지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내 일상이 흔들리게 되고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해집니다. 사람 하나 얻었지만 나를 잃었습니다. 이런 인연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흔적은 오래 남고 그 흔적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외로울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필요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관계도 나도 무너집니다. 미정 씨는 이혼한 지 5년이 지나고 마음속에 늘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바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는 날도 있었죠.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 60대 중반쯤, 깔끔한 셔츠, 정중한 태도. 자리가 없어 보여서 그런데 여기 잠깐 앉아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다정했고 배려 깊었고 무엇보다 미정 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2주 뒤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한 달쯤 지나자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그렇게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미정 씨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주말엔 산책도 함께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늘 지갑을 안 꺼냈습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요. 내가 요즘 정리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줘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3개월쯤 지나자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그날이었죠. 미정 씨, 혹시 300만 원만 먼저 빌려줄 수 있을까요? 2주만 쓰고 바로 갚을게요. 미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정함의 뿌리는 진심이 아니라 필요였다는 것을. 미정 씨는 마음의 흉터를 오래 앓게 됩니다. 사람을 믿고 싶었던 내가 바보였나? 내가 너무 외로워서 눈이 멀었나?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 따뜻한 관계를 갈망하는 그 감정, 그게 약점이 되는 순간
인생은 엉켜버립니다. 외로운 마음을 다정함으로 채우고 싶을 때 진짜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돌보고 있어야 누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다정한 사람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누군가의 시선을 갈망합니다. 그 시선이 나를 향하면 안도합니다. 말 한마디가 다정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다정함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그 속에는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나를 작게 만들고 상대가 웃으면 안심합니다. 상대가 침묵하면 불안합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바뀝니다. 내 감정의 중심이 상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항상 기분을 맞추게 되고 내 속마음은 감춥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려 노력합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하니?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지. 그 말 앞에서 나는 더 작아집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생길까 두렵고 혼자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렇게 나는 감정을 참고 말을 삼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이 깎입니다. 나라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 느끼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사람을 찾았지만 결국 나를 잃게 됩니다. 감정이 끌리는 순간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그 감정은 왜곡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말없이도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감정을 붙잡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잃으면 사랑도, 우정도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혼자가 외로워서였을까? 지숙 씨는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나고 남편과는 대화도 줄어들고 우연히 지인을 통해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허전함이 조금은 채워지는 듯해 오랜만에 설렘이란 걸 느꼈죠. 그러나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지숙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감정을 자기 방식대로만 표현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다정했지만 불편한 말을 꺼내면 바로 말을 끊거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지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지숙 씨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그 사람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고 있구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지숙 씨의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었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는 다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핑계로 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자고 관계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지 내 자존심을 갉아먹는 감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누구나 겪지만 그렇다고 아무나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건 나 자신을 버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지키는 건 그게 진짜 중년의 품격이고 삶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채우려 애쓰면서도 불평등한 관계에 빠집니다.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커지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뒷전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의 시간을 빼앗아도 쉽게 눈 감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아픈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외로운 사람이니까 조금 더 챙겨줘야지. 그런 생각에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희생하게 되고 내게 남는 것은 점점 적어집니다. 나의 욕구는 뒤로 밀리고 상대의 요구가 우선이 됩니다. 거절하는 법을 잃고 그냥 그래야 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균형한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점점 지쳐갑니다. 나를 챙기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면 마음과 몸은 함께 피폐해집니다. 손해는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정신적, 감정적 고갈이 찾아오고 심지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손해는 나의 삶을 무겁게 짓눌러 버립니다.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만남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스스로를 잃게 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외로움이 크더라도 내 경계와 기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나를 지켜주고 그래야만 좋은 인연을 만날 힘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혼자 너무 있지 말고 취미라도 가져라는 말에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동아리에 등록했습니다. 그림이나 그리면서 사람들하고 가볍게 지내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동아리에 나간 첫날, 윤미 씨보다 2살 어린 성경 씨가 밝은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저도 혼자예요. 우리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씨는 윤미 씨 옆자리에 앉아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어디 사세요? 혼자 사세요? 그림 수업이 끝나자 바로 카페로 가자고 하더니 주말에 뭐 하세요?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어차피 둘 다 혼자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카톡이 쉴 틈 없이 도착합니다. 언니,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엔 집에 와서 밥 같이 먹어요. 윤미 씨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반갑게 대해주는 게 오랜만이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씨는 윤미 씨가 다른 동아리 회원과 말을 섞는 것조차 싫어하는 눈치를 보입니다. 쟤는 좀 성격 이상해요. 언니랑 안 어울려요. 우리 둘이 딱 좋아요. 둘이만 친하게 지내요. 마치 연인처럼 감정적이고 서운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 씨는 점점 답답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성경 씨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언니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다음 달에 바로 드릴게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제서야 윤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따뜻한 인연이 아니라 내 허전한 마음을 이용한 접근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친해지려는 사람, 꼭 조심하세요. 속도는 진심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관계일수록 불순한 의도가 섞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인연은요, 서서히 말이 늘고,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천천히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외로운 시기에 생긴 인연일수록 2배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빠른 친절보다 오래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외로운 날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습니까? 사람이 외로우면 누가 됐든 곁에 있어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깊이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인생의 외로움은 더 깊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원치 않았던 인연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기준 없이 만나는 관계는 아예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누군가가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풀립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이 사람이라도 있으면 덜 외롭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 마음은 나의 기준을 흐리고 경계를 허물게 합니다. 상대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계속 연락을 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도 불편함을 모른 척하게 되고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도 애써 넘기게 됩니다. 그래도 외로운 것보다는 낫지라는 자기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만남은 내 감정에 작은 틈을 내기 시작하고 작은 틈은 곧 습관이 되고 결국 나를 흔듭니다. 상대의 말과 태도가 점점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준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불안이 채우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관계는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허합니다. 허한 마음은 작은 관심에도 쉽게 기울게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 기대는 곧 착각이 됩니다. 상대가 조금만 관심을 주면 감동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하루만 쉬어도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요동칩니다. 감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잘해주면 기쁘고 무심하면 괴롭고 이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반복 속에서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은 또 다른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린 관계는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불균형한 관계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크면 사람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이용해도 모른 척하게 되고 상대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게 됩니다. 상대가 감정을 휘두르면 따라가게 되고 상대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나를 억누르게 되고 그래서 점점 자신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만 손해보는 관계가 됩니다. 시간을 쓰고 감정을 쓰고 때론 돈까지 쓰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나를 지치게 하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다 더 깊은 외로움이 남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만남의 목적이 단순히 외로움 해소라면 그 만남은 얕습니다. 얕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공허를 남깁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다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은 금세 상처로 바뀝니다. 관계가 끝나면 혼자 남겨진 느낌은 더 커집니다. 애초에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관계는 끝날 때 더 아픕니다. 남는 것은 상실감, 후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뿐입니다. 사람은 외로움에 취약하지만 그 외로움을 덮으려 급하게 만난 인연은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이후는 사람을 늘려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게 맞는 사람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내 마음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기보다 그 자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이 생기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은 그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내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나를 지키며 천천히 그 길이 우리의 삶에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